안녕하십니까. 이진권 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각 당에서 공천 작업이 서서히 이제 속도를 올리고 있죠. 이제 인재 영입 절차가 거의 마무리돼 가는 것 같고 본격적으로 공천 작업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슬슬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에피소드가요. 공관위 차원에서 민심을 떠보려고 슬쩍 흘리는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공관위원 중에 누군가가 공명심에서 언론에 그런 이야기를 흘리는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중에 하나가요. 눈길을 끄는 게 김용태 의원, 자유한국당. 전에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었는데 이 김 의원을 구로 의뢰 전략 공천하는 그런 방안이 공관위 안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모양입니다. 이 구로 의뢰라는 데는 말하자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서울에서 대표적인 험지 중에 하나죠.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거기서 내리 3선을 한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요, 공천 신청을 내놓고 있는 지역입니다. 윤 전 실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다가 김 의원을 저격 공천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모양이죠. 그런데 거기도 지금도 자유한국당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뛰는 사람도 있으니까 꼭 거기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디든지 김용태 의원이라면 험지 중에 험지라도 아마 기꺼이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김 의원이요,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할 때 그때 시작하면서 벌써 자기의 지역구는 내려놨거든요. 위원장이 지역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한다면 이것은 명분이 없다, 이래가지고 내놨던 그 기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싸움꾼이죠. 무슨 싸움꾼이냐, 치고받고 싸움꾼이 아니라 선거에서 결코 남에게 지지 않을 그런 기백과 또 용기를 가진, 그만한 또 투쟁력을 가진 정치인이니까 아마 어디든지 가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소문일 뿐인지는 모르지만 재밌는 또 반가운 그런 이야기고요. 또 한 가지 관심이 가는 부분은 홍준표 전 당대표의 선택 문제입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9일에 김형호 공관위원장이 밀양까지 가서 서울 강북의 험지에 좀 출마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거절했죠. 나는 고향을 못 떠난다, 이렇게 했는데 11일에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서울 가서 황 대표의 백댄서 역할을 하기 싫어. 그게 왜 백댄서가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다만 양산을이라면 내가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양산을은 어떤 것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민주당은 여기가 자신들의 성지다, 이렇게 인식해서 그런지 전략 공천을 하기로 하고 김두관 전 경남지사를 내정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홍 전 대표로서는 거기 가서 김두관 전 지사하고는 내가 싸워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된 사람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양산을에 가서 김두관 전 도지사를, 지금 의원입니다만, 이기는 그것도 아주 의미 있는 일이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태영호 북한의 전 영국 주재 공사 탈북했잖아요. 이분이 한국당에 이제 영입됐는데 지역선거구에 출마해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11일에. 왜냐하면 비례대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선거판에 뛰어들어서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내므로써 자유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의 그 진면목을 북한의 엘리트라든지 북한의 외교관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기백을 또 보였어요. 대단하죠. 좀처럼 아마 이런 용기를 내기 어려울 겁니다. 지성호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재작년 1월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국정연설을 할 때 그때 목발을 지켜든 그 젊은 청년, 그건 지성호 씨입니다. 탈북자죠. 지금은 북한 인권단체 나우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 이 사람도 지난달에 자유한국당에 영입됐죠. 이런 분들이 많이 정치권에 진입을 해가지고 북한의 인권을 지키고 또 북한을 민주화시키는데 앞장서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참 바람직한 장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영입 작업은 계속해요. 일단 20명 채워가지고 1차 영입은 마감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민주당의 영입 보면 너무 좀 자신만만해서 그랬든지 좀 소홀히 검증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영입 2호라고 하는 원종건 그 젊은 사람 20대죠.
아주 의욕적으로 영입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데이트 성폭력 이것 때문에 미투의 대상자가 됐다는 겁니다. 뭐 자신은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는 모양이지만 어쨌든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들리는 이야기들이 원종건 씨에게 유리한 말은 없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영입할 때는 잘 찬찬히 뜯어보고 검증을 제대로 해서 영입해야죠. 안 그러면 국민을 속이는 행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수진 전 부장판사도 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불이한 그런 명령에 저항했다가 핍박을 받은 인사불이익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영입이 됐는데 같이 영입된 이탄희 전 판사 이야기로는 그 스토리가 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 자기가 겪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수진 전 부장판사는 무슨 뭐 양승태 대법원장의 그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자기가 올랐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때문에 인사불이익도 받고 그랬다는데 블랙리스트라는데 그게 뭐냐니까 뭐 무리를 일으킨 판사 명단이랍니다. 근데 거기에서조차 이름을 올린 적이 없답니다. 오히려 동료들은 좀 역량이 부족한 그런 사람으로 인식돼 가지고 아니면 평가를 받아 가지고 좌천성 인사를 당한 건 맞다. 그러나 불이한 그 권력에 저항하다가 그렇게 불이익 당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검증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말하자면 공명정대한 공천 이것이야말로 선거 승리의 제1조건이죠. 뭐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보면 이제 자유한국당의 공관위 활동은 비교적 순조롭게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단성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중량급 인사들의 그 험지 출마 이걸 계속 뭐 고수한다 그런 입장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지금 현재로까지는 듬직합니다. 바로 이런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아주 긴장을 늦추지 말고요.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좋은 사람을 공천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공천하는 측은 명분이 분명해야죠. 그 다음에 공천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은 희생정신이 또 분명해야 됩니다. 우선 먼저 공을 앞세우고 살을 뒤에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야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영입 인재의 경우도 그렇고요. 공천을 받는 사람의 경우도 그렇지만은 감동 있는 스토리를 가진 사람 물론 중요합니다. 득표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실력이 따라야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의 갖춰야 할 그런 덕목, 국민의 대표에게 요구되는 자질 이걸 잘 갖춰야 됩니다. 그냥 성급하게 뭐 영입하다가 뭐 성급하게 공천하다가 국민을 속이는 결과가 안 되도록 각별히 조심해야죠. 앞으로 이제 공천 작업이 점점 이제 속도를 낼수록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오겠죠. 그 중에 중요한 대목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